안녕하세요. MP회계 전표 입력 화면은 전표 입력과 간단 입력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 입력 화면을 위주로 전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들어오면 거래 종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매출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거래처를 선택을 합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을 하면 전표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금액은 이 금액은 부가세가 별도인 금액으로서 총 금액은 165만원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났으며, 설명은 안 했지만 외상 매출금으로 매출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매출을 입력을 하는데 다른 계정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매출액으로 갔다 그러고 일반 고객에게 2만원 지불 방법은 매출이니까 카드 매출 이렇게 해서 카드 매출로 22,000원의 매출이 있었다는 것을 입력을 한 것입니다. 매출 종류에는 서비스 매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공사 수입, 운송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 분양 수입 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각 거래처의 매출에 해당되는 계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는 새롭게 등록할 때는 관리 버튼을 눌러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입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은 상품 매입인가, 원재료 저장품 매입인가, 아니면 자산을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품 매입으로 첫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출금을 하고 물건을 사온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저장품 매입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유형을 골라서 없음으로 하게 되면 공고가가 그대로 매입 총액이 돼 가지고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시 부가세가 면세인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인데 면세 상품인 경우에는 면세를 클릭하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면세나 없음이나 영세나 그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세도 공고가가 그대로 공급 총액이 되는 거고, 면세로 입금한 것도 공고가가 공급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표를 조회를 해볼 때 면세인 경우는 면세라고 해서 금액이 없는 부가세 대급금 라인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인데요. 전표 조회를 해보면
아예 부가세 계정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을 매입을 할 때는 자산 목록 보기에서 먼저 고정자산 코드를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일자와 취득금액을 치고 등록을 시킵니다. 인쇄기라는 품목이 새로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쇄기는 매입으로 인쇄기를 선택해서 사오게 됩니다.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된 매입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직기비품, 인쇄기,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외상 매입금으로 입력이 된 상황이 보입니다. 비용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발생은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임대비 등 판관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를 선택하고 금액을 넣고 카드로 법인 영업부용 카드를 썼다고 했을 때 카드로 매입을 한 거죠. 입력을 하면 거래처를 넣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가세 유형이 일반, 영세, 면세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선택하여야 하고 거래처를 선택 안 하려면 없음으로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가 있는 복리후생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검색어로 식대라고 쳐도 복리후생비로 치환되겠습니다. 거래처를 넣고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일반이라고 넣은 다음에 입력을 하면 복리후생비가 부가세가 있는 카드로 입력이 된 것입니다.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속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기타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전표는 대체 전표랑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차변 계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변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일 경우에 구자번호 하나은행 관리용에 같은 보통예금에서 하나은행 신한보통에서 금액을 넣는다면 이거는 신한보통예금에서 하나관리은행으로 예금간 이체하는 전표입니다. 이 예금간 이체 전표는 전표로 조회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부터 출금돼서 하나은행 관리용 통장으로 15만 원이 입금되는 분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계를 모르더라도 대변과 차변의 위치만 가지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금이라는 것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을 했을 때 쓰는 계정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수금 방법, 보통 예금으로 수금을 했는지, 현금으로 수금을 했는지, 아니면 받을 어음인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수금을 한 경우에 보통 예금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를 쓰고, 외상 매출금을 수금한 경우에는 어느 거래처에서 수금을 했는지 거래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총후 수금해서 입력을 하면 수금 전표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수금과 반대되는 결제 계정으로서 결제 계정은 어떤 계정을 결제를 했는지, 미지급금인지 외상매입금인지 미지급 비용인지를 설정을 해놓고 거래처를 정합니다. 금액을 넣고 어느 은행에서 돈이 나갔는지, 보통 예금이라면 어느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지를 결정을 하고 입력을 하면 해당 계좌에서 돈이 나간, 즉 결제 전표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간단 입력에 전표 입력 화면으로서 매입 매출, 비용 발생, 기타 전표, 수금 결제 전표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간단 입력의 특별 기능으로서 급여 지급 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입력에는 간단한 급여 간이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홍길동 사원을 선택을 하면 이 사람이 급여액은 얼마고 제수당은 얼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이 215만 원이다 라는 총 지급액 금액이 나오며 예수금, 가건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이 계산되며 차인 지급액이 계산되어 화면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 확인만 입력을 하면 바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90만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된 것이냐면, 홍길동을 선택하고 사원 정보를 눌렀을 때 사원 정보가 이 사원이 사무직이며 직급은 뭐며 기본급은 얼마, 재수당은 얼마, 국민연금액은 얼마를 띈다라고 지정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가건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부양가족수 또는 6세 미만 영아 가족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입력 정보에 의해서 급여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을 떼며 나머지는 가건세 이율표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홍길동 사원인 경우 부양가족이 총 2명, 그리고 6세 이하 아동이 그 중에서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가건세를 어떻게 떼는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요일 변경에서 가건세, 소득세 간이세액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정은 간이세액표를 새로운 간이세액표를 집어넣을 때 쓰는 버튼이고, 조회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간이세액표를 보는 기능입니다. 간이세액표를 보게 되면 215만원에 해당되는 지급이므로 (215만원에) 해당되는 지급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2인 가족이므로 17,400원의 가건세가 공제되게 되겠습니다. 17,400원이 가건세가 공제가 되겠습니다. 이
가근세의 10%가 주민세가 계산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요율은 3.0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 지급액의 3.06%를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215만원에서 곱하기 3.5%, 3.06%, 06%는 65,790원이 되겠습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0.65%,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은 건강보험료의 6.5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율은 법에 의하여 변경이 됐을 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면 자동으로 수치는 변경이 될 것이나 수동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바꿔서 계산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설정에 의해서 계산이 예수금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게 되고 확인 버튼에 의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급여전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홍길동 사원의 총급여와 제수당을 합쳐서 215만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가근세, 주민세,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 비용을 다 뺀 191만 1,320원이 현금으로 지불된 상황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급여는 여기 지불 방법에서 회사 통장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지불 방법이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지불을 하게 되고, 다음 달 10일경에 예수금 납부를 할 때는 (7월 1일에서 07월 31일) 사이에 예수금을 보게 되면 그동안 발생됐던 예수금 금액들이 왼쪽에 집계가 돼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익을 납부하는 온라인 계좌를 설정을 하고, 예수금 중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연금, 노인장기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 경비가 21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발생이 되게 되고, 총 납부액은 직원 예수금과 플러스 회사 추가 부담액을 합쳐서 45만 7천원이 8월 10일날 납부된다고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금 납부 전표를 대체 전표로 보게 된다면 복리후생비로 21만 9,060원이 발생되며, 예수금, 가근세, 주민세는 대변에서, 급여 전표는 대변, 지금은 납부 전표이기 때문에 차변에 상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 차액이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어 가지고 나간 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급여 지급과 예수금 납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